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크리에이티브 성수 키노트 스피치의 사회를 맡은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윤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저희가 1년 반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응을 해주실지 설레임 반, 두려움 반 그렇습니다. 성수동을 기반으로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 크리에이티브 성수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콘텐츠 체험을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에게 전시와 교류의 장이 되는 시티 기반 문화 창조 산업 축제입니다. 바로 어제 첫 발을 내딛은 크리에이티브 성수는 올해 슬로건을 엮이고 들끓고 넘치다로 걸었습니다. 문장 그대로 8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성수동 전역에서 CT 기술이 결합된 다채로운 문화예술의 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행사는 총 6개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섹션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첨단 문화기술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의 전시 겸 박람회인 시티페어가 오는 21일부터 S팩토리의 1층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오가며 즐기는 액티비티 게임 플레이 성수는 S팩토리 바로 옆에 있는 리얼월드에서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아주 즐겁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수동의 유명 갤러리와 예술가가 참여하는 아트페어입니다. 그것도 방금 전 2시에 S팩토리 3층에서 개막식을 가졌는데요. 성수동에 있는 한 30여 개 갤러리들이 참여하고 작가만 한 150명의 작가, 그 다음에 약 300여 점의 작품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키노 스피치가 끝나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S팩토리 3층 아트페어 전시도 꼭 관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힌 작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즈와 대중음악을 거리에 채우는 뮤직 성수입니다. 이는 오는 금요일 9월 22일 성수동 연무장길을 교로 통제를 하고 100여 개의 공예 작가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그 다음에 대중가수 공연, 인디밴드, 재즈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패션 성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 60m 정도 되는 런웨이를 설치해서 140명 정도의 모델들이 참여하는 패션 쇼가 연무장길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문화를 주제로 펼쳐지는 컨퍼런스 필드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성수가 아우르는 주요 담론을 다루는 자리로서 일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 커뮤니티 상상하기를 주제로 정경선 실방그룹 메이징 파트너님께서 프리젠테이션과 모더레이터를 담당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후에 정원호 구청장님과 허재영 루트임팩트 대표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경민 교수님이 패널로 참석해서 본 키노 스피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미래 문화 산업을 선도하고 문화 경제를 이끌어 나갈 크리에이티브 성수가 시작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일주일간 성수동에서 함께 엮이고 들끓고 넘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키노 스피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임팩트 창립자이자 실방그룹 메이징 파트너이신 정경선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정경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됐다는 게 굉장히 여러모로 감격스럽고 뜻이 깊은데요. 지금 본격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앞서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1시간 안에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제 프레젠테이션 자체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수동이라는 지역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갖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그 소셜 벤처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와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업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떤 그 한국에 있는 뭐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들이 변화를 거칠 때 문화와 예술 그리고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변화했던 사례들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제가 그 팔이 좀 안으로 굽는 건 있지만 성수동이 조금 더 특별한 것은 저희가 사회적 기업들과 소셜 벤처들이 모여서 어떤 지속 가능한 지역 변화는 무엇인가,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의 좀 다른 포인트를 좀 차별화된 부분을 만들었지 않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시면은 가장 확실하게 성수동이 한국에 있는 어떤 소셜 임팩트 생태계에서 갖는 의미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앞에 있는 숫자는 빠졌지만 저희가 2012년에 이제 제가 여기 계신 허재영 대표님과 함께 루틴팩트를 설립을 하고 한국에 있는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체인지 메이커들을 돕고자 고민을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돕고 배우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과 정보들을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커뮤니티를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원래 선정능력에 이제 위치했었는데 이런 좀 대규모로 커뮤니티의 어떤 소셜 벤처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히 넓은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그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서울의 땅들을 보고 다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신림동을 갔었고 그 다음에 물레동을 보고 그 다음에 대학로 지역을 봤었고 동대문 검토하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게 어떻게 보면 성수동이었었는데요. 그 당시 물론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서울숲이 생기면서 그 서울숲 트러스트를 이제 포함해서 그 몇몇 비영리 단체와 사회적 기업들이 이미 성수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그 숫자는 이제 그 성수동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20에서 40개 단체들 정도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뜻을 갖고 계신 소셜벤처 분들과 비영리 단체 분들과 함께 우리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 보자,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보자를 이제 얘기하면서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면서 성수동으로 들어오게 됐었고, 그래서 2014년부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한 16개 정도 되는 단체와 벤처분들을 모셨고, 그러다가 저희가 2017년에 헤이그라운드를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 약 153개 단체에서 2022년 혹은 23년 기준으로는 525개까지 이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그 성수동이 한국 안에서는 최대 규모의 민간 사회혁신 클러스터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단순히 뭐 루틴 팩트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깜빡했는데 이미 저희가 있기 전에 다음에 이재용 창업자님께서 하시는 소풍이 카우앤독이라는 공간을 이미 오픈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들어오면서 임팩트 스퀘어, 크레비스 등의 파트너 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어떻게 임팩트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2023년에는 보시면은 헤이그라운드가 오픈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동구 소셜벤처 허브센터, 그리고 소셜 캠퍼스 온, 뭐 상상 플래닝, 미스크 등등 지금 굉장히 많은 지원 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우란문화재단이나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더 많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 성수동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이 소셜 임팩트 단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다 함께 기여했음을 아실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실제로 저희도 해외 나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있어 하십니다. 왜냐면은 해외에서도 어떤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발전이라던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의 경우 특정 하나의 기관 혹은 하나의 대형 단체, 하나의 그 이제 지역 정부에서 리드를 한 케이스는 있었어도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서로 협업했었던 사례들은 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수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성동구청과 그리고 지금 이 처음부터 함께 뜻을 모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루틴 팩트가 됐든 아니면 카오엔독이 됐든 하나의 단체가 먼저 가서 자기들이 다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형태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함께 어떠한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이제 민간 단체들이 참여를 했었던 것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성수동의 특색이라고 봐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좋아해주셨던 주민분들과 이제 방문자분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들이 한국에서도 잘 없었다 보니까 이제 저 대통령님께서도 찾아와 주셨고 그 다음에 장관님께서도 찾아와 주시는 등 소셜벤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혹은 한국에서 지금 내재하고 있는 많은 사회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고요. 여태까지만 이야기하면은 이 성수동 안에서의 이 저희가 성수 소셜벤처 빌리라고 부르는 것들은 마냥 다 잘 되고 있고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코로나까지 해서 자산 가격으로 인해서 꾸준히 임대료가 상승을 해오던 상황에서 특히나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그 뭐 디올 팝업 매장이 오픈하고 그 이후로 뭐 까띠에서도 팝업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업화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 급격하게 임대료가 오르고 있고 이런 임대료가 오르는 현상은 결국에는 기존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와 그리고 좋은 접근성을 이유로 성수동에 찾아와 주셨던 많은 소셜벤처들과 비영리 단체들, 체인지메이커들 기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임대료가 오르고 상업화가 된다는 것 자체는 꼭 나쁜 어떤 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상상하던 지속 가능한 지역과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와서 팝업 행사를 하고 파티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SM이나 하이브 같은 그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옥도 들어오셨는데 지금 뭐 SM뿐만 아니라 뭐 무신사 등등 이제 여러 가지 큰 대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전체는 성수동이 그만큼 매력적이고 어떤 확실한 문화와 특색이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서의 경쟁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만 동시에 이 지역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했던 분들은 결국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모실 패널 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 관과 학계와 그리고 이제 민간 차원에서 성수동이 지난 10년 동안 가지고 왔었던 변화들에 대해서 다시 고찰해 보고 해외에서 뭔가 이런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아니면 집가 상승 등의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한 사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탐구를 해보고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수동이 될 수 있었던 어떤 매력과 요인들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그리고 혹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게 오늘 키노트 스피치의 주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매우 짧은 발표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 조금 더 패널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는 Q&A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세션을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